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17편 병참대 경계 파견 그녀의 면회 이야기.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17편은 병참대 3종 창고 경계 파견 세 번째 이야기로 사랑하는 그녀의 면회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59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7. 그녀의 면회 1. 내가 군 생활을 하는데 큰 위안과 힘을 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썼고 그도 거의 빠짐없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늘 겉봉에 긴머리 소녀로부터라고 써서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나는 내 존재감을 찾을 수 있었고 내가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당위성도 발견할 수 있었지요. 군에 입대한 지 4개월. 통제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그 기간은 사회에서의 사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리움도 컸고 애달픔도 강하였습니다. 그는 늘상 편지에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했고 나는 가능하면 4월 10일에 면회를 오라고 편지를 보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일 내가 받은 답장에 그는 어쩌면 11일에 고향집에 가야 될지 모르니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11일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81년 4월 11일 토요일 점심때쯤 이총의 이하무개 이병이 면회 왔다며 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근무를 나갔습니다. 오후 2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내무반에 들어왔으나 도저히 마음이 답답하여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올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오지 못할 것인지. 시간은 흘러가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목이 타서 물을 마시려는데 주전자에 물이 없었습니다. 주전자를 들고 내무반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수도가로 물을 뜨러 내려갔습니다. 이때 양구읍으로 통하는 도로 옆가게 앞에 택시 한 대가 서더니 자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한 사람이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바라보았더니 그녀는 박스 하나를 들고 곧장 가게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풀이 죽어 주전자에 물을 담아들고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왠지 궁금한 생각에 뒤를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까 가게집으로 들어갔던 여인이 위병소 쪽으로 걸어오는데 분명 그녀였습니다. 내 어찌 모르겠는가. 그 긴 머리하며 걸음걸이를. 내무반으로 돌아온 나는 이제나 저제나 윤태상 면회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간사한 마음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아닐지도 모르잖아? 500여 미터나 되는 먼발치에서 보았으니 그녀라고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헛것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생각이 깊다 보니 엉뚱한 여자를 보고 착각한 것 같았습니다. 실망한 마음에 답답함을 달래려 책을 한 권 들고 막사 뒤편에 있는 쉼터로 올라갔습니다. 원두막 같은 작은 정자와 평상이 놓여 있어 평소에 내가 자주 와서 책도 읽고 글도 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책은 펴들었으나 글씨는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상에 걸터 앉아 멍한 마음으로 답답함을 달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있었을까? 갑자기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우리 분대장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야, 윤태상, 면회 왔다. 약혼자가 왔단다. 처음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야, 뭐해? 빨리 면회 준비하지 않고? 재차 부르는 분대장 소리에 나는 대답할 새 없이 달려서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왔구나.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군화를 어떻게 신었는지 모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동절기가 지나서 전투복으로 면회할 수 있어서 지난번 어머니 면회 때보다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간단치 않은 또 다른 문제가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근무 인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래 근무 인원이 부족한데 아까 이아무개 이병이 면회를 나갔고 이번에 나까지 나가게 되면 야간 근무에 큰 애로점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무반장인 총이분대장 문화무기 하사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하룻밤에 4시간씩 근무하는 것도 힘든데 너희 둘 때문에 6시간씩 근무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나 차마 나가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나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대 근무 사정도 사정이지만 머나먼 길을 찾아서 온 사람을 잠깐 면회하고 낯선 땅에서 혼자 자고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마냥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어서 처분만 바라겠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분대장이 나섰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면회 왔는데 내보내야지. 그까짓 이럴 때 2시간 고생 더 하면 좀 어때? 안 되면 내가 근무소 줄 테니 보냅시다. 우리 내무반장 문하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말 마음 좋고 자상한 사람이었지요. 넙죽한 얼굴에 늘 잔잔한 웃음을 담고 특히 우리 졸병들을 친동생같이 여기고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로써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분대장의 도움으로 나는 외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대장은 나를 병참대 행정반으로 데리고 가서 면회 수속을 해주었습니다. 면회 신청자는 약혼자로 되어 있더군요. 그것은 자대에서는 여자친구가 면회 오면 외박이 안 되기에 평소 편지에 약혼자로 면회 신청하라고 누누이 강조했더니 그 말을 따라준 때문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60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8. 그녀의 면회 2. 병참대에서의 면회 수속은 참으로 간단했습니다. 자대에서 어머니께서 첫 면회에 오셨을 때 그토록 까다롭던 것을 생각하면 이곳에서는 사회에서 회사 조퇴 정도의 절차였습니다. 여기서도 소총중대와 사단 직할대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분대장은 다음날 15시까지 외박증을 써서 제출했고 병참 주번사관은 거의 물어볼 것도 없이 사인해주고 위병소에서도 간단히 확인하고는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녀 지난해 12월 8일 입대하던 연무대까지 와서 빡빡 깎은 내 머리를 보며 눈물 짓고 돌아갔던 그녀였습니다. 그러고 4개월 하고도 3일. 그 세월이 4년보다도 더 길고만 시간을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연무대에서 헤어졌던 우리가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강원도 양구까지 와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꼭 집어 무언가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와 나와서 가게집에 맡겨둔 박스를 찾았습니다. 내게 면회 온다니까 어머니께서 준비하셔서 형님 손에 들려 고향에서부터 새벽 기차로 보내오신 먹을거리였습니다. 그녀와 둘이서 천천히 걸어 양구읍으로 통하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막상 만나니 할 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서로 자기 위치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내가 육군 2등병으로서 앞으로 병장 달고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위치에서 그리고 그녀는 그의 위치에서 그냥 있어주기만을 눈빛으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민간인 버스가 참으로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군인에게, 그것도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에게 시내버스는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숙소를 정하고 들고 온 박스를 개봉하니 참으로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결코 굶겨 죽이지는 않겠다는 어머니의 결심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배고픈 이등병이 다음날까지 두고 먹었어도 많이 남아서 숙소에 거의 태반이나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면회 오셨을 때 울먹이며 달려오는 어머니 앞에
거수경례를 올려붙이는 순간 어머니 얼굴에서 보였던 조금 당황스러워하시며 서운한 감정이 섞여 있던 모습. 그러나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녀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민간인 윤태상의 모습은 사라지고 군인 윤태상으로 완전하게 탈바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그런 모습에서 그녀 또한 조금은 어려워했고 또 조금은 믿음직스러워했지만 아무래도 어색함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양구 시내를 조금 거닐다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녀를 보냈습니다. 막상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양구 시내에 빈번히 보이는 헌병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 어디고 마음대로 다니기도 겁나더군요. 더욱이 이등병이 상병 마이가리를 달고 다니려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검문이라도 당하면 괜한 일로 문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보내고 가까운 레코드 가게에 들러 소대에서 들을 노래 테이프를 하나 사고 담배 몇 갑을 사서 들고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기다림은 참으로 거창했지만 막상 만남은 또 다른 아쉬움만 남긴 채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다만 자꾸만 뒤돌아보던 그녀의 시선만이 또 하나의 바람이 되어 또 다른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